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40편째를 보내드립니다. 인성공식의 7개 기둥 중에서 4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직의 특성 중에서 그 5번째가 되는 협조하며 공생한다. 협조하며 공생한다 라는 주제인데요. 그 소제목으로 내 자식 망치는 최악의 주문, 우리 이 사회의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조직의 장이 무심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는 말이 자식, 제자, 조직원들을 망치는 사례를 오늘 바로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 첫 장면에 나와 있는 기둥만 우뚝 서 있는 예전에 이런 건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협조, 공생, 관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과 어떠한 답이 딱 나올 것인가 함께 보시죠. 조직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조상과 그 후손을 이제 연결해주는 지식과 지혜는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아무리 많은 수단이 있더라 그래도 모든 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씨, 말씀인데요. 이들의 위력은 어떠한 것인가? 말씨가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레몬이라고 얘기를 하면 입안에서 침이 나오는 현상을 박완순 인성TV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레몬 하면 침이 나오는 우리 몸의 위대함이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협조 공생이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쓰이는 우리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의 잘못된 주문에 가장 큰 맹점을 드러내는 묘한 작용임을 오늘 배워주게 될 겁니다. 상대방 망치는 잘못된 주문의 정체. 초등학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의 훈신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건네는 훈신말,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또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어라.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그 말을 듣는 자녀, 제자, 조직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영향의 결과로 스스로 망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우리한테는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죠. 협조, 공생과 독립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9편을 제가 매우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에 못지않게 이 40편 협조, 공생이라는 문장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현상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포가 가지는 특징이 그 조직의 특징과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사람을 닮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법으로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포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세포 모습인데요. 세포는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맨 가운데 세포핵이 있으며 지난 시간에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해서 그때 중심 단어로 설명드렸던 DNA가 세포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요. DNA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세포막,
세포핵, DNA, 그리고 이 세포 자체를 움직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 기관이 우리 세포의 어떻게 보면 중심 기관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역할을 잠깐 보시죠. 세포막은 그 세포의 막을 둘러침으로 해서 옆의 세포와 내 세포의 경계를 유지하는 가름막, 막 역할을 해줍니다. 경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의 세포와 내 다른 세포가 구분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세포막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예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생성된 에너지의 80%의 힘을 옆의 세포들이 요 독자적인 세포 안으로 침투하려고 그러는데 막을 때 사용을 하고, 또는 옆의 세포들이 우리 세포를, 내 세포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을 쓸 때 80%의 미토콘드리아 생성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즉 세포 자체의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힘의 80%를 쓴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20%는 내 세포와 옆의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힘을 합쳐서 합동된 힘으로 협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꾸려나갈 때 쓰는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80%가, 그리고 20%가 옆의 세포와 교류하면서 협조 공생하는데 사용한다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에너지의 사용처를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말은 각 세포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 확보된 이후에 주변 세포와 협조, 공생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그게 우리 몸을 이루고 우리 몸의 기관들이 커져서 전체 신체를 이루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협조 공생하는 관계 유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이 없으면, 작은 세포의 독립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된 세포를 만드는 작업에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몸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안와사라 그래요. 구안와사. 우리 몸의 한쪽 얼굴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쏠린 현상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A면과 B면이 있는데 B면 쪽의 얼굴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입술이 이쪽엔 조금 남아있고 많은 입술 부분이 왼쪽으로 가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안와사, 입이 와사, 비스듬하게 쏠려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A면과 B면이 대칭을 평소에는 이루고 있는데 대칭을 이루지 않은 현상을 구안와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A면의 세포가 잘못된 것인지 B면의 세포가 잘못된 것인지 잠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면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B면이 잘못된 것이냐 설명을 드리죠. A면이 정상적인 세포 활동 중인데 B면의 세포들이
외부 세포가 잡아당기는 외부 세포의 힘에 대응할 힘을 잃어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80%의 에너지를 다른 세포들이 침투하려고 하는 것을 막거나 내 세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에 대응해서 독립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B면 세포가 그 독립 유지할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포막이 잘못되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한 상태가 되어서 힘을 잃어서 A면 쪽으로 입술이 쏠리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A면 쪽의 세포는 건강하기 때문에 옆에 세포들을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근데 B면 세포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으니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면 쪽의 모든 세포들의 독립된 힘을 유지할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눈을 보시면 눈 주위에 있는 세포들도 이쪽으로 다 쏠려갔어요. 그래서 이 A면에 있는 눈을 뜨고 감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B면에 있는 B면의 눈은 세포들이 이쪽으로 다 쏠려가서 위아래로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냥 뜬 눈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면의 주름살을 보면 B면 세포들이 A면 쪽으로 다 쏠려버렸기 때문에 B면 이마의 주름이 다 A면으로 쏠려서 이마가 빤빤해요. 있던 주름이 다 쏠려나가서 그냥 완전히 대리미로 다는 것처럼 빤빤해요. A면은 이렇게 원래 정상의 주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B면은 반대로 단단하게 다 A면 쪽으로 쏠려가 있단 말입니다. B면 세포들의 독립 실패로 벌어진 안면 쏠림 현상, 이것을 부안와사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A면이 잘못되어서 입술이 쏠린 게 아니라 B면이 독립을 유지하지 못해서 A면 쪽에 잡아당기는 힘에 쏠려간 거예요. B면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조직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죠. 사회 조직 속에 협조, 공생,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무실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가만히 보면 기둥도 있고 창문도 있고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어요. 그리고 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사무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독립을 계속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동료의 문구로서 그들한테 전해주지를 못한 관계로 독립에 실패하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의 독립이 없으면 협조 불가하며 일방적인 지원만 가능하다. 또한 공생 대신에 기생만 존재한다. 기둥, 바닥, 천장, 벽, 창문의 조화로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바닥도 되고 천장도 또는 벽도 되고 창문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성을, 즉 바닥, 천장, 벽, 창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라라고 강조해주는 어른들의 지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그리고
기존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여러분의 자제분 조직원의 모습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 화면에서의 결론은 기둥, 바닥, 천장, 벽, 창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쓸만한 공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독립을 해치는 잘못된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의 주문입니다. 보십시오.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주문, 초, 중, 고등, 대학, 그리고 직장에 들어와서 그 교장 선생님, 부모님, 리더들이 훈시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사회 나가서 기둥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끝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뇌리에 완전히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상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주문하고는 전혀 달리 실제 현상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끝도 없이 들어왔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든 사람 가운데 끼어있는 평범한 존재로밖에 인식되지를 않아. 사회의 기둥이 되라고 그 수만 번의 얘기를 들어왔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내 모습이 부속품 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이야. 이러한 실제 현상의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부모님, 선생님, 리더들이 여러분께 전한 말씨, 말씀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말씨란 말은 씨가 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씀씀이가 있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말씨,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씨 속에 이런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심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끝없이 반복해서 학생들, 자식들, 그리고 조직원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는 끝없이 들어온 불합리한 주문의 위력에 눌려서 그러지 못함으로 인한 자괴감이 들어요. 자조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 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판단하기에. 사회의 기둥이 되라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기둥이 아니야. 누가 이런 아이의 사고체계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우리 사회의 애늙은이. 자괴감이 고조되니까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아예 불가한 상태로 모든 현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논리로? 레몬에 침 나왔잖아요. 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몸은 침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몸이 화학공장으로 변해서 이것을 이 박완순 인성TV를 통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여러 차례 강조한 단어야. 되어가는 꼴, 성을 스스로 성, 예언. 되어가는 꼴을 스스로 예언해서 레몬에 침이 만들어지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사회의 기둥이 되어라 라고 들었는데 나와보니까 그렇지 못해. 그래서 자괴감과 스스로를 조롱하는 감이 들면 그 생각이 우리 몸의 화학공장을 딱 가동시켜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단어가 뭐예요? 흑수저, 헬조선, 망할 민국,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다,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된다, 영어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평가하고 대학을 평가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무슨 대학을 몇 명 보냈다라고 하는 입학 숫자를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는 이 사회의 비교, 상대 평가에 이 엄청난 모순 덩어리에서 빚어진 삐뚤어진 주문. 우리 대학은 무엇을 몇 명, 법관을 몇 명, 누구를 몇 명, 이건 배출한 거 가지고 대학을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생활 속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사회의 기둥이 되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40편 첫 화면에서 보셨던 기둥만 앙상하게 놓여있는 사진, 기둥만 수십 개 있으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누구는 바닥도 되고 벽도 되고 천장, 형광등, 창문이 되어야 그 공간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장소가 마련되잖아요. 근데 모두 다 기둥되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 사회에 나오기 전서부터 그런 압박감에 찌들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딱 인식하는 순간 자성 예언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이 사회에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든 현상이에요? 우리 사회에 철 모르는 애늙은이들이 만든 현상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게요?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 용산 전자상가에서 뭐 조립하고 있었을 거래.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잘못된 부모들이, 잘못된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끝없이 던져준 말이 뭐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사회에 나오기 전서부터 그 아이들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기둥이 되어라. 똑같은 말을 끝없이 끝없이 주문으로 전달했잖아요.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담인지를 몰라. 그러고선 그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기를 바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오늘 이후로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앞으로 전파하실 박인공사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후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독립을 해치는 잘못된 주문, 훌륭한 사람 되어라, 사회의 기둥이 되어라. 아니옵니다. 누구나 다 기둥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기둥이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자괴감에서,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괴감에서 기둥이 못 될 바에야 기둥 서방이나 한번 돼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호칭이 뭡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 씨가 나무를 키우면 그 씨 속에 숨겨진 나무가 제대로 자라요. 사과 씨앗이 배나무를 열지 못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에게 심어진 씨를 전한 말의 내용 속에 내 미래 모습이 들어있는데 다 기둥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아니야. 기둥이 못 될 바에야 차라리 기둥 서방이나 돼보자 라고 해서 서로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줘. 자기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불러.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불러. 심지어는 결혼해서 애를 낳은 여인이 자기 애를 안고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 이 애기하고 아빠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근데 자기 남편 보고 아빠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보고 오빠래. 자기 남편한테 아빠 오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비약입니다만 조선시대에 기생이 수많은 연말을 거쳐서 기생으로 데뷔를 할 때 자기 몸을 돈을 주고 처음 사준 자기의 기둥 서방을 호칭하는 단어가 오빠, 아빠입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이거 함부로 쓰는 단어 아니에요. 오빠, 아빠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런 남녀관계, 그런 부부관계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 아, 이분들은 그러한 관계로밖에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구나. 대번의 판단을 내려. 명심하십시오. 오빠, 아빠라는 단어의 유래가 기둥서방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사회 나와서 기둥이 되라 그러는데 기둥이 못 될 바에야 차라리 기둥 서방이나 돼보자 해가지고 온 서방에 오빠, 아빠란 단어가 아주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될 언어에 대한 쓰임 방법이고 말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하시는 겁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효과적인 협조 공생을 위한 주문입니다. 일상생활과 조직생활로 나눴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제분들, 제자분, 그리고 조직원들한테 여러분이 이 사회의 선생님, 부모님, 어른으로서 내리는 격려나 그들한테 지혜를 전달하는 문구는 사회의 기둥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 네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독립체로 커라. 즉 독립하라 라는 문장만이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엄청난 모토가 되고 따라할 좌우명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만 않아도 그거는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기사를 봤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히고 슬픈 현상이라는 걸 몰라. 다들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 그리고 받아들여요. 왜? 한 번도 이런 사태가 미리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훌륭한 사람되라, 기둥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인식을 못했고 독립하라라는 말을 그들한테 말의 씨앗, 씀씀이가 있는 말로서 전달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하라라고 생활 속에서 끝없이 어린 나이부터 강조를 했다 그러면 그들은 웬만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생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자생을 하고 자생을 하지 못하면 부모를 욕을 매겨요. 불욕. 그래서 부모를 욕을 매기지 않는 것이 효도다라는 사실을 어린 나이서부터 독립하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켜서 전달이 되었어야만 해. 자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생을 하니까 부모한테 욕을 매기질 않아. 지금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뭡니까? 다 부모를 욕 매기는 거예요. 욕 매기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때 부모를 양육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양육한다. 이걸 능양이라 그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독립을 하라 그러면 자생, 불욕, 능양의 단계를 거쳐서 자식도 독립하고 부모도 자식의 덕을 어떠한 면에서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씨앗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선생님이,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이 자식, 제자, 후배들에게 전하는 문구 독립하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요. 이렇게 독립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조직생활에서 독립하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독립을 목표로 한 조직원들은 자존심을 고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존 경쟁을 한다라는 조직의 특성을 제가 설명드릴 때 자세히 일러드렸어요. 복습합니다. 자존심, 조는 나를 스스로 추장으로 모시는 힘이야. 내가 조직에 비록 직급은 저 아래에 있어. 그리고 신입 직원이라 그래도 내 스스로를 추장으로 모시고 내가 추장으로서 독립해서 내가 맡은 바닥, 벽, 천장, 형광등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거를 자존심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겁니다. 자긍심이란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를 창으로 지키면서 즐기는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독립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있는 위치를 외부의 침, 그리고 내 원래 모습이 잘못 수틀어져서 바깥으로 나가서 휩싸일까봐 나가지 못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세포막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재를 즐겨요. 이게 자긍심이에요. 끝으로 독립을 하려고 애쓰는 조직원은 비록 내가 가진 회사로부터의 혜택이나 회사가 주는 즐거움이 다른 옆에 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은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서 버러지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조직원으로서 그 부담을 짊어지고 나의 현재를 즐기고 내 스스로를 추장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독립하라 라는 경구를 이 사회의 올바른 리더가 조직원들한테 끝도 없이 되뇌이면서 독려한다면 자존, 자긍, 자부심 고취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 협조 공생이 이루어져요. 협조 공생의 기초 뿌리는 독립입니다. 독립이 없으면 절대로 협조 공생이 안 된다. 협조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지원만 해줘야 돼. 일방적으로. 공생이 안 되면 기생만 해야 돼. 지금 30, 40 먹은 자식들이 계속 부모의 지원을 받고 부모의 빌붙어서 사는 기생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립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 사진을 제가 일부러 뽑아다 썼습니다. 독립의 의미가 이렇게 가정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귀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가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40편 결론입니다. 모든 공간이 기둥과 바닥, 벽, 천장으로 구성되듯 사회 조직 역시 독립된 개인의 집합체이다. 사회의 기둥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사려 깊지 못한 일방적 주문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조직원들, 여러분 자제분들의 괴리감 그리고 자조감을 유발하여 개인과 조직의 능력과 잠재력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나에서부터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죽여가면서 사회 나라에서 성공하길 바래. 수많은 돈 들여가면서 교육시켜. 이거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로. 쓸데없는 일이라 그래요. 이 현상을 우리 사회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협조 공생의 기본 뿌리는 조직원 각자의 독립입니다. 그 독립심을 심어주는 가장 큰 에너지가
부모님, 선생님, 조직의 장이 그들께 내리는 말이고 말씨이며 말씀입니다. 단 제대로 알고 계셔야 말과 말씨와 말씀이 효능을 발휘합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씨앗 속에 거목의 미래가 숨겨져 있듯 사회 어른의 말씀이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 발휘의 도화선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라. 박완순 인성TV가 제안하는 이 사회 어른들의 격려 문구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